도대체 우울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그 어린 시절에 감정을 여러 가지로 느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느끼는 거는 대개 공포라고 합니다. 어떤 큰 소리가 난다거나 부모가 싸우는 걸 듣는다거나 어린아이들이 어떤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천도체 아미그달라라는 그 특별한 기관에서 흥분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조심해서 빨리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포 그 감정을 갖다가 가리킨답니다. 어쨌든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감정도 느끼는데 이제 즐겁고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주로 어른들이 안아주고 엄마가 뽀뽀해주고 쳐다봐주고 이런 그 가까운 데서 오는 터칭, 이것이 가장 그 사랑스러운 감정을 느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들은 우울한 게 없을 거다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아주 어린 갓난아기한테도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밝힌 학자가 있습니다. 불란서의 르네 스피츠라는 그런 학자인데요. 이제 이분이 살았던 때가 그 불란서에서 이제 인격 존중하고 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자 죄수들이 임신한 상태에서 감옥에 가면은 거기서 아기를 낳거든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아기를 길렀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아기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 엄마가 잘못을 했을 뿐이지 아기야 멀쩡한 새로운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간방 더러운 데다가 아기를 놔둘 수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들이 새로운 이제 청사를 짓고 거기에 아주 깨끗한 그 시설과 3교대로 이제 간호사가 아기들을 돌보도록 다 해놓고서 그 감옥에 있는 아기들을 전부 여기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이제 아기들이 참 깨끗한 데서 잘 자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아기들이 시름시름 기운이 없어지고 먹지를 않고 자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냥 몸무게 늘지도 않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 이제 컨설테이션을 한 것이 닥터 르네 스피츠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보더니 이 아기들이 먹고 뭐 마시고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엄마와의 유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사랑, 이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그래서 균이 있고 뭐 그래도 되게 아기들이요, 처음에 태어날 때 1년간은 엄마한테서 면역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대개는 첫 해에는 아이들이 별로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분들은 그런 걸 모를 때였죠. 그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밝혀졌지만 어쨌든 엄마와의 유대가 끊겼으니까 아기는 살아갈 그 많은 의욕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의욕도 상실하고, 그러니까 아기가 크질 못한다. 근데 그때 가서 아기를 갖다 다시 이제 거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이미 아기가 이제 그 면역 시스템에 변화가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3교대 하던 것을 한 사람의 그 널스가 주로 그러니까 수양 엄마 같이 된 거죠. 그래서 먹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다시 유대를 갖다가 형성하더니 아기들이 비로소 차차차차 살아나고 기운도 생기고 그러더랍니다. 즉 이런 아기들에게서도 이게 사랑하는 상대로부터 떨어졌을 때 올 수 있는 상실, 공허, 희망이 없는 거, 이게 우울증의 증세가 다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어린에게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르네 스피츠가 발견했는데, 그 비슷한 그 환자를 제가 치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그 위쪽으로 가면 오레건 넘어서 이제 워싱턴 주에서 폴 루이스라는 그 안에 이제 메디건 아미 하스피탈이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소아정신과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육군 그때 제가 이제 소령이었는데
9살짜리 남자아이, 이 어머니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을 치료하는 도중에 저희는 아버지도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 시애틀에서 태어난 백인인데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왜 장교가 아니고 그냥 사전으로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별로 말이 없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자꾸 허공을 쳐다보고 쓸쓸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욕도 없었고 진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플랜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전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 중국인 여자가 아주 극성스러워 가지고 산에 가서 고사리도 따고 바다에 가서 미역도 잡고 뭐 이러면서 가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게 본인은 생각하기에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렇다. 자기는 대학교 아이들이 갈 자금을 모아야 할 때 남편한테는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하고는 놀아줄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 아담하고 그 밑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애들하고는 별로 놀 새도 없고 야단만 치는 거죠. 뭐 말을 안 듣거나 그런. 근데 남편은 그때만 해도 10년간 결혼을 했었대는데 영어로 잘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은 주중이건 주말이건 항상 부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부인하고 있으면 자꾸 소리를 지르고 일을 시키고 막 이러니까. 어쨌든 그 이웃 사람들이 이제 그 전화를 해가지고 아동 혹시 이제 그 학대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왔는데요. 이 중국 어머니의 사정을 저는 동양인으로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그 경제적으로 좀 일으켜 보려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기 어머니한테서 당한 것처럼 아이들한테 소리 많이 지르고 가끔 손찌검도 하고 이런 식이고 제가 그 아담을 봤더니 6살 정도밖에 키가 안 되더라고요. 9살인데. 그러나 머리는 애가 괜찮아가지고 뭐 대답도 잘하고 아이는 그냥 조용하고 양순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 충성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부모님한테서 맞았거나 야단 맞은 거 되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어머니하고 이제 아들하고를 이제 따로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 인턴이 보고 저는 이제 그 어머니를 치료하면서 보니까 하도 얘가 작아서 거기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다 이제 신체 검사를 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몸 안에 얼마나 지금 성장 호르몬이 나오나. 왜냐면 얘가 너무 작아서요. 했더니 그로스 호르몬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거는 소아과 책에는 이걸 failure to thrive, FTT라는 그런 말로 이제 병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호르몬이 안 나와주니까 잠도 잘 못 자니까 애가 그러니까 완전히 시름에 잠긴 거죠. 그리고 살아갈 별로 맛이 안 나고 아버지는 항상 군대에 가 있고 엄마는 항상 일하느라고 바쁘고 친구도 없고 학교에서는 그냥 공상이나 하고 저희는 아마 아담의 우울증이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의심했었는데요. 우선 그 아담을 치료하는 인턴은 중국 언어가 능숙했고 또 같이 놀이도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그 행동요법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 성장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팀이 의논을 해가지고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양부모, foster parents를 구해서 그쪽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씨 좋고 아이를 원하는 그런 가족에게 맡겼는데 3개월 후에 그 치료하는 인턴이 찾아가 보니까 아이가 꽤 명랑하게 말도 잘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성장 호르몬을 체크를 해봤더니 성장 호르몬이 잘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경우는 친부모하고 있는데도 친부모하고 그 같이 attachment, 유대를 형성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울한 것, 사랑을 잃어버린 것, 상실했을 때는 마음만이 아니고
몸에도 모든 이런 효과가 이런 게 나타나고요. 지금 이 애덤 같은 경우는 중요한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같이 다 간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가지 정신과 문제가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몇 가지하고 같이 올 수도 있다. 어떤 동물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강가에서 어떤 원숭이가 3일간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가까이 봤더니 죽은 자기 새끼를 갖다 무릎에다 놓고서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앉아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우리 동물은 포유동물한테는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원숭이는 어떤 점에서는 그때 심한 애도 현상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번연계에서 관계되는 이 감정,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다음에는 도대체 우울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했고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